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토토예요. 오늘은 4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드디어 한국에도 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날씨가 정말 이상해요. 3월에 눈이 오기도 하고 봄인데도 상당히 쌀쌀했어요. 포근해졌다가 추워졌다가 날씨가 오락가락했네요. 그래서 올해에는 유독 벚꽃이 늦게 피기도 했어요. 오늘은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살거나 여행을 온 외국인들이 종종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아파트 문화인데요.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서 한국인의 생활 방식, 문화, 그리고 사회 구조까지 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국의 아파트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까요? 한국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나라예요. 많은 인구가 좁은 땅에 모여서 살다 보니 효율적인 주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땅은 좁은데 집을 지은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집을 위로 높게 쌓은 고층 아파트가 발달했습니다. 보통 아파트들은 20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집들도 많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편리한 시설도 많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었어요. 마당이 있고 우리 집이 있는 그런 집이요. 정원에서 식물도 기르고 강아지도 키우고 이렇게 하면 여유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막상 단독주택에 산다고 생각하니 약간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도둑이 들진 않을까? 누가 담장을 넘고 들어오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어서 결국에는 저도 아파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에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비밀번호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나 쉽게 들어오지 못하니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저는 어릴 때에도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요즘처럼 시설이 깔끔하거나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집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문 앞마다 전단지가 많이 붙었습니다. 집 근처에 새로운 음식점이 오픈하면 전단지를 붙이고요. 새로운 학원이 생기면 또 전단지를 붙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집은 요즘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무나 쉽게 들어올 수 없으니 그런 전단지도 잘 붙지 않아서 좋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작은 평수부터 큰 평수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10평대의 아파트부터 20평대 그리고 30평대의 아파트까지 있습니다. 보통 현관문을 열면 신발을 벗는 공간이 먼저 나와요. 한국에서는 집 안에서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실, 부엌, 방, 화장실이 이어져 있어요. 방은 평수에 따라서 보통 2개에서 4개 정도이고, 화장실도 1개에서 2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기도 해요. 이사를 할 때마다 에어컨을 추가로 구매하려면 이게 은근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집은 인기가 많습니다. 또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옵션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오븐을 설치할 수도 있고 식기세척기를 설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화장실이 2개 있어요. 처음에 이 집에 이사를 왔을 때는
화장실이 2개라서 좋았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할 때 둘이 각자 씻을 수 있어서 편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화장실을 청소할 때가 되니 2번 청소를 해야 돼서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커뮤니티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파트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가 3개나 있고 아파트 안에 헬스장, 수영장, 도서관, 키즈카페, 독서실 등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독서실이 있으면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또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 있으면 주말에 가족끼리 함께 책을 읽기에도 좋겠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 인천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는 영화관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단지 내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영화 티켓 가격이 되게 비싸졌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무료로 영화를 보여준다고 하니 이 점은 참 부럽더라고요. 그 외에도 아파트에 골프장, 탁구장, 당구장 등 여러 운동하는 시설도 있다고 해요. 이런 커뮤니티 시설은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곳도 있고 동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곳도 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헬스장과 수영장이 있는데요. 헬스장은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수영장은 아침 일찍부터 열어요. 새벽 6시부터 열기 때문에 새벽에도 수영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지난 여름에는 수영을 배웠어요. 가격도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저렴하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수영도 갈 수 있어서 정말 편했습니다. 수영은 또 운동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에 수영을 하면 더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아파트에 사는 것이 항상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고층 아파트가 모여있는 단지를 멀리서 보면 조금 빽빽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멀리서 보면 약간 닭장 같다고 느끼기도 해요. 저는 특히 이런 점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건물들은 모양이 제각각이고 아름다운 편인데 이상하게도 제가 살고 있는 도시를 보면 이렇게 집들이 모여 있는 걸 보았을 때마다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또한 아파트를 운영하는 데 드는 관리비도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당구장이나 헬스장, 수영장 등등 여러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거든요. 입주민들에게 매달 특정 금액을 걷어서 커뮤니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공동 관리비도 높은 편이에요. 공동 전기세, 공동 수도세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주차 공간 부족의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한국의 아파트에는 상가가 많아요. 음식점 같은 것이 바로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아파트 입주민이 함께 주차장을 이용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곳들은 주차를 할 때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주차가 더 복잡하겠죠.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건 바로 층간소음 문제예요.
층간소음이란 각 세대 사이에서의 들리는 소음인데요. 예를 들어 위층에서 발을 쿵쿵 구르거나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피아노 치는 소리, 아이가 우는 소리 등등 이런 생활 소음이 잘 들리는 곳이 많아요. 실제로 제 지인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윗집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바닥에 층간소음 매트를 깔기도 하고 늦은 시간에는 조용히 하는 예절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층간소음과 관련된 생활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윗집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그대로 반사시켜주는 그런 제품들도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층간소음과 관련된 것들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의 생활 모습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그런 뉴스를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는 아니고 예전 아파트에 살 때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담배 냄새였습니다. 환기를 하고 싶어서 잠시 창문을 열어두면 담배 냄새가 올라와서 집안에 퍼져요. 저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아파트는 나 혼자만 거주하는 공간은 아니에요. 아파트에서는 이웃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들끼리도 사이가 좋았어요.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이 너무 많다면 옆집에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옆집에서는 다른 음식을 가져다가 주었어요. 굉장히 따뜻하죠? 그런데 사실 요즘은 좀 조용한 분위기예요. 최대한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합니다. 만약에 아파트에 살 때 이웃을 마주쳤다면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위층에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서 편리하기도 하지만 물론 층간소음 같은 단점도 존재해요. 저는 오늘 팟캐스트를 녹음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어떤 주거 형태가 많은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들도 한국에 오게 된다면, 혹시 살아보게 된다면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보는 경험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어 공부도 하시고 다음 주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